네, 1월 5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반등 모멘텀이 느껴지고 있죠. 44,0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은 뭐 살짝 다시 빠지긴 했지만 44,000달러 주변에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42,8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는 순조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000달러 위에서만 돌파 지지를 잘 받아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을 기술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44,000달러 위로 올라선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술적인 패턴 분석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그 이슈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다라면 뭐 5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어떤 급락이 다시 한번 엊그제 10% 수준보다는 훨씬 더 크게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패턴 분석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기술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현물 ETF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굉장한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3데이 차트로 기술 분석을 했는데 3데이 차트에서 지금 작은 형태의 삼각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꼬리를 말고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세 랠리가 시작되고 있다. 52,000달러는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깔끔하게 조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비트코인이 이제 당분간 며칠, 이게 빠르면 이제 현재 시간으로 5일이고 늦어도 이제 8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횡보 내지는 반등을 해주면서도 횡보 양상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박스권 횡보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박스권의 방향성이 아래와 위를 크게 오르내릴지 아니면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 저항을 돌파해내는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씩 박스권 하단을 향해 가면서 박스권 하단 지지라인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최악의 경우에는 훅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될지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당분간 며칠 정도, 짧게는 몇 시간이겠죠. 그리고 길게는 며칠 정도인데 사나흘 정도가 될 텐데, 비트코인은 박스권 횡보를 보일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박스권 하단 라인 저점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42,800달러, 박스권 상단의 저점은 지금 연중 최고점에 해당하는 45,800달러, 그러니까 43,000달러에서 46,000달러 부근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횡보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뭐이 정도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오늘 ETF 승인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Big things happe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8,000달러에서 51,000달러까지 고점을 찍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여기까지 고점 찍고 다시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되돌릴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된다. 뭐 이런 예상을 지금 예측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샘슨 모우처럼 비트코인 맥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몇 주 안에 막 100만 달러 가는 상황, 이런 거는 그렇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금 유입이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기관 자금의 유입, 뭐 연기금, 개인 퇴직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 유입인데, 그들이 한 방에 몰빵해서 투자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두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과정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며칠 내지는
몇 주 안에 뭐 100만 달러 도달, 요거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이 뭐 한 2030년 정도에 100만 달러, 뭐 요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한두 달 안에 그건 너무 좀 전폭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어서 요런 전망, 마이클 반데포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런 수준의 전망이 어느 정도 그래도 중립성을 담보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칸 멜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다. 그런데 ETF 승인 얘기를 나는 벌써 최근 몇 시간 동안에도 여러 번 들었고, 발행사들은 이걸 다 알고 지금 다음 주에 출시, 승인이 되는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사방이 무성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루머는 안 좋은 소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ETF 승인 얘기 다 기정사실화 된 건데 이상한 퍼드 성격의 소문들 아니 왜 이렇게 많은겨?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카멜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지금 진행자고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그 실제 모델이죠. 그래서 좀 이쪽 시장에서 놀아본 사람이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현지에서는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죠. 과연 정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음 주쯤 승인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더블록이 조금 기사를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관들은 SEC의 우려사항 등을 상당 부분 해결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 포트의 리포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특히 SEC 요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SEC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도 SEC 요구사항을 수용을 했다. SEC 요구사항은 간단했죠. 이 현물 거래가 아니고 현금으로 거래를 해라. 현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변동성 우려를 제기를 하면서 현물로 거래했을 때는 현물 ETF의 변동성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재구축해라. 이걸 요청을 한 건데 신청 기관들이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하다가 막판에는 싹 다 받아들였죠. 뭐 블랙록, 피델리티 모든 ETF 신청 기관들이 12월 29일 데드라인 신청 수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까지 싹 다 수정해서 SEC 요구사항을 지금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더블록은 소식통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AP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대행사가 공개된 것은 통상적으로는 공개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번 SEC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SEC 입장에서는 AP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AP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AP는 ETF 신청 기관에서 ETF를 발행하면 거기에다가 현금을 주고 ETF를 가져와서 그거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역할, 판매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게 AP인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 AP를 JP 모건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를 선정을 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AP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지금 등판을 했거나 등판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EC가 AP를 왜 공개하라고 했을까? 사실 이것도 이거 여론전 차원에서의 어떤 SEC의 노림수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AP가 JP모건이랑 지금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고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전체 ETF의 80% 이상을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기신들이 어마어마한 ETF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참으로도 공교롭게도 참 이거 공교로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도 공교롭게도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로 JP모건이 선정이 됐고 그레이스케일의 AP로 골드만삭스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왜 이걸 SEC는 이례적으로 사전에 승인되기 전에 공개를 하려고 했던 걸까? 생각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뉘앙스 자체는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하려는 절차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ETF 전문 애널리스트죠.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장에선 지금 1월 5일 출시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1월 5일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1월 5일은 아닐 것 같아. 나는 여전히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곧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과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알트코인 셰르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뉴스에 매도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셀더 뉴스 이벤트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그 직후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던지면서 폭락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하더라도 나는 매수 홀딩 포지션을 유지할 거야. ETF가 승인된 뒤에는 5만 달러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담백하죠. 솔직한 거죠.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신도 아니고. 거대 글로벌 세력 자본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미친 척 막 거의 몇 주 안에 막 1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려고 미친 짓을 할지 아니면 정말 5만 달러 찍기 하고 그때부터 한 3만 달러까지 폭락을 시킬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적어도 한 5만 달러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강세장이 생각보다 짧거나 길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켜봐야죠. 강세장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사실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거는 반감기 이후 1년 반 뒤,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 이후에 내년 하반기쯤에 새로운 신고가가 달성이 된다라면 이것은 역사적인 반복 패턴을 따르는 건데 이게 지금 약간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거시경제, 경기 침체 상황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한 5만 달러 정도까지는 간다. 그리고 나서는 폭락이 한번 나올 거다. 급락이 매도세로 인해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 그려보자라면 일단 ETF가 승인이 된다. 승인이 된다라면 그 직후에는 급등세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물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더 높아지면서 훨씬 더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화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까지 급등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3만 달러대 3만 달러가 될지 3만 5천 달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3만 달러대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때 비트코인 이제 한번 바닥 찍고 반등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져 있을 때 그때 자금이 알트코인들로 유입이 되고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양상이 펼쳐진다라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벌어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와이즈가 이번에 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와이즈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금융 전문가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4명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6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지 싶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8%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비트와이즈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울 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격에 반영됐는지 여부 이런 거를 신경 쓰면 너무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대한 계획에 비춰보면 모두 다 노이즈일 뿐이다. 시장을 좀 길게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ETF 이슈가 전부가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정말 초대형 또 이슈가 하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의 주인공이고 이더리움의 메인넷 업그레이드도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지금 또 2월로 예고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현물 ETF의 가격이 선반영 됐니 말았니 뭐 이런 거 갖고 생각하지 마. 이거 다 노이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1월 10일 이전, 다시 말해서 1월 8일에서 1월 10일 사이 그때 승인되는 게 최선의 어떤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이 거부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승인이 만약에 거부가 된다. 이거는 바로 이제 ETF 신청 기관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 이 시즌 2가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추가로 지연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더 고려할 게 있어서 뭔가 델리킷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 지연 이거는 아마 뭐 한 달, 두 달 정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파이널 데드라인이 어쨌든 3월 중순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석가 캐스틀로 트레이딩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만약에 지연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랠리를 이어가다가 횡보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요 단계 승인 지연이라는 게 SAC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연의 어떤 임팩트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부될 경우에 이 디나이, 리젝트가 될 경우에는 이 패닉셀이 나올 거고 그런데 나는 그럴 거야. 패닉셀이 나오더라도 4월 반감기를 생각하면 이때 패닉셀, 비트코인의 급락은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거야. 굉장히 약간 다이아몬드 핸드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또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세 번째 상황은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ETF가 일단 승인은 되는데 승인 직후에 급등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셀더 뉴스 그냥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황, 네 번째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간 이상적인 상황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승인된 뒤에 곧장 전고 돌파 테스트 69,000달러 올타임 하이 전고 돌파 테스트를 시도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어떤 그림으로 맞춰지게 될지 그게 지금 며칠 안에 빠르면 하루 안팎이고 길면 이제 다음 주 월화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긴장되는 그런 시기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